네, 차이나 데이터 스쿨 4일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자연어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기본적으로 자연어 분석 맛보기를 한번 봤죠. 뭔가 문장을 넣으면 얘가 알아서 분석을 해줘요. 얘가 어떻게 하는지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다.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된다. 결국 문장을 넣으면 얘를 형태서별로 분리해 주는 게 핵심이죠. 얘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개발할 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메일을 쓰기 위해서 모두가 이메일 알고리즘을 알 필요는 없어요. 이메일에다가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제목, 내용을 적으면 된다라는 것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그 이메일이 상대방에게 발송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실제로 루신의 소설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네. 이 화면이 뜨셨죠? 네. 그 다음에 최초로 환경 설정을 해야 돼요.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건 지에빠라는 거예요. 지에빠라는 중국어 형태소 분석기입니다. 네. 이거를 일단 설치를 해야 되겠죠. 저번에 설치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콜앱이라는 거는 클라우드에서 작동을 하는데 대략 한 12시간마다 리셋이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차피 다시 설치하는 것도 어떻게 설치한다? 이거 옆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요 화면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설치가 돼요. 어차피 제가 설치하는 거 아니죠. 컴퓨터가 설치하죠. 그냥 플레이만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만 했다고 끝이냐? 아니라고 했죠. 설치를 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로딩을 해줘야 돼요. 이걸 쓰겠다고. 그래서 지에빠를 불러오는 임포트 지에빠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일을 여기 있는 명령어를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첫 번째라고 해가지고 이걸 실행을 시키면 요 밑에 파일 선택이 나와요. 이걸 클릭하면 어디 익숙한 화면이죠? 선택하는 거. 우리 로컬 파일에 있는 거를 이걸로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왼쪽에 왼쪽 창 열기를 보시면 여기 파일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업로드 창이 있죠. 여기서 누르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한 데이터 임포트라는 걸 해요.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구글 드라이브 연결을 위한 기본 세팅 있죠. 이거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 명령어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어디서나.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뭔가 얘가 프로세스를 처리를 해요. 프로세스를 처리를 한 다음에 뭐가 뜨느냐. 이 복잡한 걸 굳이 알 필요 없이 뭔가 URL이 떠요. 밑에 뜨실 거예요. URL이.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면 그냥 클릭해요. 그러면은 계정 선택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 거 지메일 아이디로 그냥 클릭하고 허용을 누르면 뭔가 코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 후 이거 컨트롤 C 해가지고 요 밑에 있는 코드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기본적으로 지메일 아이디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쓰면 돼요. 이 방식을 쓰면은 뭐냐? 내가 구글 드라이브 있죠? 거기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구글 파일을 불러와요. 이 불러오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글 파일마다 각각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보면 로우 데이터 언더바 루신 tsv라고 돼 있죠.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 이런 버튼이 떠요. 이게 뜨시면 요 밑에 있는 버튼이 자동으로 이렇게 복사가 돼요. 클립보드에 컨트롤 V를 하면은
여기에 복사가 돼요. 이게 앞에 보면은 https 드라이브 google.open id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디 뒤에 있는 정보예요. 이 아이디 뒤에 있는 이 복잡한 숫자하고 문자로 조합되어 있는 거, 이게 이 문서를 가리키는 id 값이에요. 고유 id 값. 이 id 값만 있으면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id 값을 어디다가 붙여 넣어주냐, 뭔가 코드가 있는데 여기 id 값에 여기 뒤쪽 부분 있죠. 여기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요 아래 보면 루신.text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 얘를 가져와서 뭐라고 저장해 줄 거냐, 이름. 우리 다운로드 할 때 뭐라고 저장할 거냐 뭐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저장해 줄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걸 플레이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파일에 루신이라고 떠요. 네, 추가로 루신이라고 뜨게 돼요. 그러면 얘를 보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뭔가 뜨게 돼요. 보이시나요? 네. 루신 텍스트의 기본적인 구조가 보이죠? TID, author, book, time, text title, 그리고 텍스트예요. 이게 각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직관적으로 다 아시죠? id는 그냥 고유값이고 여기에 TID는 소설 단위죠, 사실. 그리고 author는 다 루신이겠죠? 그 다음에 book은 나한도 있고 방황도 있고故事 신篇도 있고, 그쵸? 네. 그 다음에 time은 창작 시기, 그 다음에 텍스트 타이틀은 소설 제목이죠. 그 다음에 쯔슈, 뭐 황르지, 그리고 텍스트는 여기다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전체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하고 싶다고 하면 정규식을 통해서 세분화시킬 수 있지만 일단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넣었어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거를 데이터로 저희가 불러왔죠, 지금 루신으로. 이것도 똑같아요. 불러왔어요. 얘는 뭘로 분리가 돼 있죠? 셀들이 탭으로 분리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파일이죠. 여기 파일 형태로 있죠. 파일 형태로 있는 걸 곧장 쓰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얘가 프로그래밍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자연의 분석에서 사용하는 패키지들이에요. 여러 가지 첨부한, 제가 여러 가지 유용한 함수들이 있다고 했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패키지라고도 하고요, 라이브러리라고도 해요. 컴퓨터에서는 패키지 혹은 라이브러리, 이게 뭐냐면 가져와서 함수예요. 뭘 넣으면 뭐가 자동으로 돼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 많이 쓰이는 거긴 한데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이, 넘파이 같은 경우는 데이터 배열 쪽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 판다스는 데이터 구조를 그리고 데이터 쿼리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지에빠는 아시죠? 형태도 분석하는 거, 코덱스는 코드 관련된 걸로 쓰시는 건데 모르셔도 돼요. 모를 때는 그냥 실행을 하면 돼요. 아셨죠? 뭐 그냥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 딱 보면 뭔가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죠. 루신.text라는 게 있죠. 우리가 불러와야 될 파일이죠. 뭔가 불러오는 것 같죠. 뭐냐? 로우 데이터라는 거 땡땡이라고 돼 있죠. 로우 데이터로 불러오는데, 뭔가를 뭘 불러오느냐? PD라고 돼 있으니까 판다스라는 건데, 이거를 CSV로 읽어오는데 여기 SEP라고 돼 있죠. 익숙한 기호 있죠, 역시. 얘가 분리기호가 T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분리기호가 쉼표라면 쉼표로 해주면 되죠. 네.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코딩이 있고 뭐가 있는데 사실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다? 요것만 바꿔주면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긴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될 거는, 난 루신이 아니고 나는 라우셔를 할 거야. 라우셔.텍스트겠죠? 그쵸? 네. 그래서 얘를 하면 지금 아까 파일 형태로 있던 게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지정한 변수는 로우 데이터라는 거죠. 네, 로우 데이터로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 로우 데이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우 데이터라고만 입력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들은 좀 더 보기 편하실 거예요. 전 지금 확대해 놔가지고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오히려 제가 보기 불편한데 똑같이 나와요. 아까 파일 볼 때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ID, author, book, time,
텍스트 타이틀, 텍스트. 그냥 엑셀 시트죠. 여러분 익숙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볼게요. 그건 뭐냐면 row data columns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 컬럼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는 컬럼 위주로 다루겠죠. 조작을 컬럼 위주로 할 테니까 그것만 본 거예요. TID, author, book, title 쫙 이렇게 나오죠. 이거 안 어렵죠. 그냥 어떻게 보면 엑셀의 맨 위가 뭐냐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컬럼만도 볼 수 있어요. 로우 데이터라고 하고 대괄호 하고 타임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타임 정보만 볼 수 있죠. 이 의미는 뭐냐면 컴퓨터가 우리가 원하는 컬럼, 우리가 원하는 열만 골라서 행이죠. 행만 골라서 죄송합니다. 엑셀에서의 그러니까 컬럼이라고 하거든요. 그 컬럼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분석하기 옵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일단 실행해 놓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임포트를 하죠. 임포트가 뭐였죠? 불러오는 거죠. 뭘 불러오냐? 지에바의 포스 세그먼트. 포스 세그먼트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형태소로 분리해주고 형태소 태그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분리해준 다음에 얘는 명사다, 얘는 동사다. 이렇게. 그리고 as는 별칭을 붙이는 거라고 했죠. 얘를 별칭을 PESG라고 붙여줬어요. 별칭을 붙이는 이유는 짧게 설명하기 위해서. 별 이유 없어요. 맨날 쓰니까 귀찮으니까 짧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그먼트라는 새로운 어떠한 빈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줄의 의미는 그거예요. 빈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for이라는 게 들어가요. for이 뭐냐면 반복 구문이에요. 반복 구문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for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첫째 줄에서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그 소설 텍스트 있죠?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이거 형태소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다음 소설로 나가서 또 형태소 분석하고 또 다음 줄로 가서 형태소 분석하고 이 작업을 반복해 주는 거죠. 그쵸? 그러기 위한 함수가 이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굳이 안 알으셔도 돼요. 그냥 반복해 주는 함수구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하고 요 다음 줄을 보면 PESG 컷이죠. 이 형태소 분석해 주는 명령어였어요. 뭐를 하느냐? 가로 열고 텍스트 데이터죠. 그 텍스트 데이터가 위에 있는데 여기에 텍스트 데이터 로우 5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섯 번째 로우래요. 다섯 번째 로우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 컴퓨터가 있죠. 우리 텍스트가 여러분들 이게 데이터가 꼭 북이 있고 타임이 있을 이유는 없죠. 그때 순서가 다르겠죠. 텍스트가 첫 번째에 있을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있을 수도 있고 10번째에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것만은 제가 잡아주게 했어요. 다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0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한다는 건 TID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 셀 때는 1, 2, 3, 4, 5, 6, 7 이렇게 하잖아요. 파이썬에서는 1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TID가 0, 어서가 1, 북이 2, 타임이 3, 텍스트 타이틀이 4, 그러면 텍스트는 5죠. 그쵸? 다섯 번째 열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복해 줄 때 어떻게 반복해 주느냐? 로우 아이 반복해 주는데 매 줄마다 반복을 해 주는데 다섯 번째 로우에 있는 다섯 번째 컬럼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팅한 거에서는 소설이죠. 거기서 다섯 번째에 있는 걸 가져와라. 가져와서 얘를 하나하나 분리해서 형태소 분석을 해줘라 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이와 같지 않고 다르게 돼 있다. 내 거의 텍스트 데이터가 네 번째에 있다. 그러면 5를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럴 때에는 4를 해야 되겠죠? 다만 카운트가 0부터 시작한다는 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건 4라고 또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분석 때 나왔을 때 어떤 형태로 되냐면 어떤 단어, 예를 들어서 what이니 하면 what, 명사, I, 동사, 니, 명사,
뭐 대사, 명사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쌍이죠. 이렇게 얘가 반복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개념만 얘기해 드리면 그러면 얘를 분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이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 소설 내에서 이게 한 쌍이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쌍마다 다 분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for 구문이 들어가는 건데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명령 전체 명령식에서 여러분들이 바꾸고 알아야 될 건 이 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실제로. 그쵸? 내가 텍스트로 분석할 대상 줄이 어딘지만 알려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얘가 분리를 해줘요. 그럼 분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아이고,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찡션 n 1 어떤 의미냐? 찡션이라는 단어가 명사고 한 번 했다. 이건 뭐죠? 쉼표라는 게 X 아마 문장 기호일 거예요. 문장 기호가 한 번 등장했다. 라고 해서 소설에서 쭉 얘가 자동으로 뽑아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지점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있어요. 다만 매우 짜증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대신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장 루신 소설집 3개만 했는데도 어마어마해요. 이거 사람이 하면 정말 죽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그먼트는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 세그멘트는 아까 전에 이렇게 뭔가 표 형식이 아니잖아요. 얘를 표 형식으로 전환해 주는 게 이거예요. 어떤 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표 형식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0은 명사겠죠. 1은 R은 이건 품사, 2는 출현 숫자. 그쵸? 이해되시죠? 이거 여기까지 할 때 사실 여러분들이 조작할 게 없어요. 바꿀 것도 없어요. 그냥 플레이하면 돼요. 플레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0, 1, 2라고 돼 있잖아요. 뭔가 짜증나죠?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 컬럼의 이름을 더 집어넣어주고 싶어요. 집어넣어주고 싶으면 이 공식을 쓰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함수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word 플래그 카운트. 왜냐? 제가 word 플래그 카운트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플래그 대신에 포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포스라고 바뀌겠죠. 포스 대신에 잠시만요. 중국어. 예를 들어서 얘 대신에 딴스라고 중국어로 해요. 뭐라고 바뀔까요? 딴스라고 바뀌겠죠. 뭐. 그냥 바뀌어요. 얘는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이름일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이거를 다음 문장을 위해서 굳이 안 바꾸셔도 돼요. 안 바꾸시는 걸 권장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걸 계속 써요. 컬럼 값을. 자, 그러면 쭉 여기서 바뀐 건 실제로 맨 위에 있는 것만 바뀌었죠? 그 다음 과정은 뭐냐? 얘를 그룹화 시켜줘서 카운트 썸을 해줘요. 이게 무슨 의미냐? 얘를 보시면 워가 밑에서도 나오겠죠. 당연히.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순서대로 111만 돼 있죠. 얘를 합쳐주고 싶죠. 루신이 총 워라는 걸 몇 번 했냐 라고 합쳐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워이자 R인 거를 R인 거에 카운트를 계속 합쳐준다. 썸한다. 썸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명령어가 이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조작할 필요는 없어요. 네, 없겠죠? 조작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얘 값을 보면 안타깝게도 표로 안 돼 있죠. 네, 여러분 보기 쉽게 대신에 다 카운트가 돼 있어요. 여기 처음 거는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얘는 뭐냐? 공백. 공백이 5940건이네요. 느낌표가 X가 한 건밖에 없네요. 뭔가 이상한데 어쨌든 일단은 볼게요. 그 다음에 뭐 물음표가 765건 이렇게 돼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 구체적인 통계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 파이썬에서 통계 다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통계.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툴에서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엑셀. 엑셀에서 웬만한 데이터 분석이 다 된다고 했죠. 엑셀에서도 되고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그 의미는 뭐냐? 얘를 굳이 어렵게 이 코드를 짜가면서 볼 필요 없죠. 그냥 얘를 파일로 저장을 해요. 이건 파일로 저장한다는 의미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df word flag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바로 위에 나오는 함수예요. 우리 최종 결과 얘를 to save to csv라고 돼 있죠. csv 많이 들어보셨죠? CSV로 저장한다. 뭘로 저장하느냐? fin underbar word flag csv. 이거 바꿔도 되나요? 네, 바꾸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름 바꾸고 싶으면 얼마든지 바꾸셔도 돼요. 나머지도 몰라도 되죠. 뭐 UTF-8 어디서 많이 본 거죠? UTF-8으로 하라. 뭐 헤더 true 이건 뭐냐면은 맨 위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컬럼도 저장할 거냐? 네, 저장할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주면 여기 옆에 보면 파일에 fin word flag라고 나오죠.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표로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냥 쿨하게 다운로드를 하시면 얘가 텍스트 파일로 열려요. 물론 얘를 엑셀에서도 열 수 있어요. 참고로 지금 상태에서 그냥 열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열면 아마 깨질 거예요. 한자 코드가 다 깨져서 나올 거예요. 글자가.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죠. 얘가 엑셀에서 저장하면 그 나라 문자 코드를 기본으로 따라요. 그래서 한글 엑셀에서는 한글 코드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중국어 엑셀에서는 중국어 엑셀로 쓰여져요. 그 의미는 뭐냐? UTF-8으로 해놓으면 깨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해결 방법이 없느냐? 있어요. 네, 있어요.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분석 프로세스예요. 네,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한 지금 한 거는 루신을 전체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분석한 거죠. 네. 이거는 실제 테크닉인데 연구의 테크닉인데 뭐냐면 하나만 해서는 연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 특히 박사 이미 학위 받으신 분들은 알 텐데 요즘 성향도 그렇죠. 하나 가지고 연구 안 해요. 네. 루신만 가지고 연구 안 하고 루신과 라오셔의 비교 이렇게 가죠. 왜냐하면 루신만으로 연구할 만한 것도 이미 다 떨어졌고 그런 것도 있고 뭔가를 비교하면은 할 말이 많아요. A와 B가 어떤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고 이걸 서술하기가 편해져요. 훨씬. 근데 루신에서 얘가 많이 쓴 게 이건데 근데 그 당시의 시대에서 전체에서 이거 다 많이 쓴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져요. 루신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비교를 해요. 그렇죠. 우리 연구할 때. 그러면은 단일한 거를 따로 분석해서 합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처음부터 같이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부터 설명을 할게요. 실전에서. 자, 제가 다른 거 하나를 추가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 똑같은 자연어 분석에서 자연어 분석 루신 언더바 타입별이라고 적혀 있죠.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루신 자연어 분석 루신 타입별 IPA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타입별이죠. 네. 타입이라는 게 분류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 건 똑같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제가 대신 말은 다 해드릴게요. 자, 지혜바를 설치합니다. 똑같죠? 다들 하실 수 있죠? 클릭만 하시면 돼요. 예, 임포트 지혜바를 임포트합니다. 참고로 여기 위에 실행되고 있는데 밑에 거 해놨죠? 알아서 앞에 게 끝나면 뒤에 거 돼요. 네. 그 다음에 파일을 불러와요. 여기서도 불러와야 되는데 참고로 아까 했던 거하고는 얘는 독립적인 거예요. 새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창이 바뀌었을 때에는. 이해되셨죠?
네. 창이 바뀌었을 때 새로 하는데 좀 속도가 느리네요. 아까하고 똑같은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빨리 대라. 네. URL이 뜨죠? URL이 뜨면 URL로 이동을 해서 네. 권한을 제 걸로 해서 네, 허용을 해줄게요. 허용을 하고 아까 전에 코드를 컨트롤 C 어렵죠? 컨트롤 V 네, 여기다가 넘어오면 돼요. 이러면은 구글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코드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걸 하면은 뭐가 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구글하고 연결을 시키는 코드다. 그 다음에 파일을 불러와요. 루신. 이 루신 불러온 파일은 아까 전에 우리가 불러왔던 루신 파일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실제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쓰는 패키지들을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불러와요. 뭐 별 변화 없죠? 네, 왜냐하면 세팅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루신 txt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분석을 위한 테이블로 불러와요. 그 다음에 이 분석 불러온 변수가 로우 데이터라는 거였죠. 그걸 살펴보면 아까도 살펴봤듯이 똑같죠?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엑셀 파일하고 똑같이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자, 그리고 특정 컬럼의 컬럼 이름도 불러올 수 있고 타이밍을 불러올 수 있는 것도 똑같죠.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거 사실 없어도 되죠. 분석할 때 사실 지우셔도 돼요. 지우는 거는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은 쓰레기통이 있어요. 쓰레기통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아시죠? 지우면 돼요. 필요 없으면 지워. 네. 자, 그러면 주석에서 분석하기라고 나오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여기 샵 버튼이 있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주석이에요. 주석은 컴퓨터를 위해서 한다? 아니죠? 사람을 위해서. 이건 컴퓨터가 어차피 실행하지 않아요. 사람이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를 보면 아까 거하고 딱 한 줄이 거의 한 줄이 바뀌었어요. 정확히 두 줄이 바뀌었는데 한 줄이 뭐냐면 타입이라는 거를 불러와요. 그쵸? 타입이라는 걸 불러와서 요 워드 그룹 보면은 워드 플래그를 분리하고 타입이 추가되어 있죠. 그쵸? 자, 타입이 로우가 몇 번이죠? 2번. 2번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위쪽을 쭉 가서 요 테이블에서 봐도 되지만 이제 여러분 아시죠? 제가 컬럼을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자, 첫 번 TID가 1 뭐라고요? 0.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카운트가. 네. TID 0. 어서가 1. 북이 2죠. 그러면 여기서 지정한 타입은 뭐다? 책이죠. 책이 총 3가지가 있죠. 저희가 세팅한 게 루신 그 소설집 3개. 자, 근데 만약에 얘를 3이라고 했다. 어떤 의미가 되나요? 네? 뭘로 되죠? 시간이죠. 네, 시간으로 분리한 거죠. 그쵸? 그러면 얘를 만약에 2로 했다. 뭐죠? 아, 죄송해요. 1. 작가. 그쵸? 우리 데이터에서는 루신만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라우셔라든지 다른 사람을 추가할 수 있겠죠. 충분히 똑같이. 네, 그거 어차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니까 하실 수 있죠. 그랬을 때 루신과 라우셔를 비교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1을 누르면 작가별로 분해를 해주는 거죠. 맞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바꾸면 돼요. 우리는 지금 작가가 없으니까 북으로만 할게요. 북 3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실제로 작업했을 때 이것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설정한 타입 값이 한 개가 아니야. 나는 북으로도 나누고 어서로도 나누고 싶어. 작가로도 나누고 싶어. 이럴 수도 있어요. 동시에. 그럴 때도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그건 코드를 조금씩 바꿔가면 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설명은 드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거는 차라리 결국은 조금 코드를 바꾸는 문제거든요. 그때그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게 속 편할 것 같아요. 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뭐냐? 아이디별로 바꿔버리면 돼요. 아이디는 어차피 순수값이잖아요. 아이디별로 바꾼 다음에 나중에 재조합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아이디로 하면 무조건 최소 단위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괜히 이거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짚어야 될 핵심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분류할 수 있다요. 일단 제가 보여드린 건 한 가지 속성으로 분류하는 거지만 따지면 그쵸? 북이라는 한 가지 속성 혹은 어서라는 작수어저라는 한 가지 속성으로 분류하는 거지만 한 가지가 된다는 건 두 가지도 되고 세 가지도 되고 네 가지도 되고 100가지도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에서는. 이해되셨죠? 그게 되나요? 라고 굳이 물어보지 마세요.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돼요. 한 가지가 되면 두 가지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얘가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얘가 돌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워, 알, 나한, 일. 무슨 의미가 되는지 아시죠? 네. 워가 이게 한 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워라는 게 알이 아마 따이츠겠죠? 대사, 대명사. 대명사가 나한에서 한 번 등장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준 거죠, 지금. 여기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지금 아직 사실 위에서 분석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자, 이게 분석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세그먼트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경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워, 알, 나한, 일. 이죠? 그랬을 때 아까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컬럼 이름을 바꿔주죠. 워드 플래그 타입 카운트. 별거 아니죠? 이거죠. 워드 플래그 카운트 타입. 위에 있는 열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네.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는 타입별로 카운트를 해주면 되죠. 아까 전에는 워드 플래그를 묶어서 카운트 해줬죠. 더해줬죠. 맞죠? 근데 이번에는 타입별로 해줘야지 타입별로 많이 쓰이는 형태소를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주냐? 타입, 워드, 플래그가 세 가지 조건이 된 거예요. 아까 원래 거에서는 워드하고 플래그로만 묶어줬죠.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원래는 워드, 플래그. 그쵸? 원래 거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는 타입별로 할 거기 때문에 타입이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에요. 얘가 똑같은 거를 묶어서 더해줘라 라는 명령어예요. 네? 사실 이것도 수정할 필요 없죠. 기본적으로. 얘는 그러면 나한에서는 공백이 1901개, 뭐 꾸실신비엔에서는 물음표가 236개 이렇게 카운트가 나오죠. 그리고 이거를 곧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곧장 여기 파이썬에서도 할 수 있지만 파이썬보다 훨씬 편한 툴들이 많기 때문에 분석할 때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다운로드는 아까 말했다시피 맨 마지막 그 변수명이죠. 변수명을 CSV로 저장한다. 저장하는 파일 이름은 이거 바꿔도 돼요. 그래서 돌르면은 되는데 지금 열심히 아까 위쪽 것부터 계속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세그먼트가 계속 아까 형태도 분석이 계속 되고 있죠. 지금 조금 느려요. 그렇게 생각만큼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만큼. 근데 말이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려면 죽어나요. 네. 근데 컴퓨터는 어차피 이거 공짜죠. 여러분들이 쓰기엔 지금 공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공짜를 알아서 자동으로 플레이 시키면 돼요. 실제로 할 때에는 사실 이것도 나중에 되면 귀찮아져요. 이거 되기 전에 이거 다 됐네. 네, 다 됐어요. 이거 되기 전에 정말 그 다음에 그 구글 죄송합니다. 제 구글 드라이브 폴더 가보면 타입별 심플이라고 돼 있죠. 네, 심플이 뭐냐면 쓸데기 없는 거 다 뺀 거예요. 쓸데기 없는 게 무슨 의미냐? 아까 전에 제가 함수 결과치를 변수 여기 저장된 거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죠. 이렇게. 근데 이게 필요 있나요? 이건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네. 처음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봐도 되지만 실제 분석할 때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는 최종 세이브 파일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함수 값을 보면서 내가 처리한 게 어떻게 됐다 라고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딱 문제 없이 다 프로세스가 처리가 됐어. 근데 이걸 다시 돌려야 될 일도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한 변수가 굳이 볼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셀 삭제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런타임에 모두 실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쭉 실행되는 거예요. 다만 모든 게 자동적으로 되진 않아요. 왜냐? 아까 전에 구글 드라이브 URL 클릭해서 권한 설정해 줘야죠. 그런 건 해주셔야 돼요. 너무 귀찮아하지 말아요.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되진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는 해주셔도 되잖아요. 네? 여러분 이메일 보낼 때 샌드는 누르잖아요. 그쵸? 네? 그 정도 수고는 해주자고요. 이해되었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실제 분석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녹화 위주로 하라는 업무형을 받았기 때문에 강의를 먼저 쭈루룩 할게요. 또 뭐가 있냐면 제가 한 것 중에 여기 보면 감정 분석이라고 나올 거예요. 나오시나요? 나오죠? 얘는 뭐냐면 감정 분석이란 걸 해준 거예요. 여기서 쓰는 거는 다르네요? 뭔가 달라. PIP 인스톨 스노우 NLP래. 뭔가 다르죠? 네. 스노우 NLP가 뭔지 사실 위에다가 적어놨어요. 근데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한다? 만약에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URL을 적어놨는데 모르면 어떻게 한다? 구글을 찾아본다. 네. 구글님께 물어보면 모든 게 나와요. 보시면 맨 위에 나와요. 무조건 스노우 NLP라고 하면 이것도 지에빠와 비슷한 일종의 형태소 분석기예요. 근데 지에빠는 기본적으로 완벽한 그 감정 분석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진 않아요. 쓰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도 뭐 이것저것 방법이 있는데요. 패스하고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갈 거 없이 스노우 NLP라는 거를 쓰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이 사실 형태소 분석이 다 돼요. 여기서도 네. 형태소 분석 다 되고 뭐 이것저것 다 되는데 여기서 기본으로 해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얘가 있어요. 진감分析라고 나오죠. 잘 안 보이나요? 네. 진감分析라고 나오죠. 네. 나오죠. 얘를 제공을 해줘요. 네. 이 지금 피처 안에 있는 게 얘가 제공해주는 수많은 기능들이에요. 네. 사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걸 제공을 해주고 스노우 NLP도 지에빠가 가장 많이 먼저 보편화된 거인데 그만큼이나 스노우 NLP의 사용 빈도가 높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서 스노우 NLP를 쓰셔도 되고요. 스노우 NLP를 역시 똑같이 설치하죠. 그 다음에 불러와요. 자, 스노우 NLP의 한번 결과값을 한번 볼까요? 자, from 스노우 NLP, import 스노우 NLP. 사실 이거 안 해줘도 되죠. 이미 import 위에서 했죠. 이것도 똑같이 import를 하는 거예요. import를 하는데 얘를 스노우 NLP 가로 열고 워아이니 라고 했고 얘를 s로 저장했죠. 그쵸? 그 다음에 아래에 프린트를 하래요. 뭘 프린트하냐? s.segments 라는 거를 프린트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0.748305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얘가 대표하는 게 뭐냐면 1에 가까울수록 긍정, 0에 가까울수록 부정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걸 바꿔볼게요. 다 똑같은데 워부하오죠. 네? 워부하오를 하면 몇이 나오죠? 0.2가 나오죠. 네. 비슷한가요? 여러분들의 직관과 비슷한가요? 워부하오를 하면은 부정에 가깝나요? 워아이니 하면은 긍정에 가깝나요? 근데 재밌는 걸 한번 해볼게요. 흔니 자, 똑같은데 헌으로 바뀌었죠? 이게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놀랍게도 0.7이 나와요. 네. 뭔가 문제가 있죠? 완전하지가 않죠? 이게 사실 형태소 분석의 이런 기계적인 방법의 문제예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엄밀히 말해서. 네. 왜냐?
이 헌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치 산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얘의 기본적인 방법은 뭘까요?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형태도 분석하고 똑같아요. 워라는 글자는 긍부정 몇이다. 아이라는 글자는 긍부정 몇이다. 뿌하오는 긍부정 몇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헌에 대해서는 제대로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 결과가 사실 제대로 안 나온 거죠. 엄밀히 따져서.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이래도 오케이. 왜 오케이? 데이터 사이언스 다루는 게 한 문장 단위로 다루지 않아요. 얘네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거는 어떤 단위냐면 최소한 1만 개 이상의 어절 단위로 다뤄야 돼요. 1만 개도 적어요. 사실. 그렇다는 의미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있어도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실제 상업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 상품 리뷰 있죠. 상품 리뷰 같은 데서 많이 써요. 상품 리뷰 여러 개 있겠죠. 그리고 我恨这个东西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써놓은 거가 많이 있어도 이 어차피 얘네가 분석하는 리뷰 숫자는 거의 몇십만 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도 전체적인 경향성은 잘 잡힌다라는 게 얘네의 발상이에요. 자, 이게 맞고 틀린 걸 떠나서 데이터 사이언스에선 그래요. 근데 인문학에선 이게 문제가 없지 않아요. 냉정하게 따져서.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에서도 동일 조건일 때만 이걸 성립시켜야 돼요. 동일 조건일 때만 성립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도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밀어 넣었을 때만 유의미하게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공이지 그거 다 해봤자 대화 다 해봤자 한 20개? 30개 나오죠. 여기다가 세그먼트 해가지고 했을 때 분석 결과치를 가지고 논문에 쓰면은 안 돼요. 그거는 의심받기 딱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라우셔 자괄 있죠. 자괄급만 돼도 그래도 최소한의 급은 되는데 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량이 얼마인가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거를 만약에 이런 감정 분석을 안 쓴다 방법이 있어요. 실제 저도 썼고 여러 사람이 실제 해당 문학 전공자들 최소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건 13명 정도인데 뭐 5명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감정 마크업을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정확하죠. 근데 라오스 뭐 공이지야 20개 30개 되니까 한다고 쳐. 그리고 더 정확하게 나온다고 쳐. 라오셔 한다고 하면은 이제 생각만 해도 짜증나지 않아요? 그거 다 감정택이 이거는 기쁨이 3이고 이거는 슬픔이 1이고 이렇게 다 입력하고 있어야 돼. 매 줄마다. 짜증나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짜증날 것 같다 라는 건 반대로 해서 이런 거를 써도 최소한 통계적으로 오차가 덜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 이건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쓰셔도 돼요. 대충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똑같은 방법으로 콩이지를 분해할 수 있어요.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해요. 얘의 분석은 살짝 달라요. 자, 얘가 쓰는 데이터셋은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결국은 죄송해요. 지우고 이걸 플레이해야 돼. 네, 이런 게 싫어요. 이거 하다 보면 이런 것조차도 짜증나요. 귀찮아. 엔터 치는 거. 엔터 치고 길게 기다려봐야 10초일 텐데 지금 이 10초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라 얘야 대줄래? 네. 그리고 이렇게 혼잣말을 반복하게 되죠. 여러분도 좀 있으면 비슷하게 하실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이거 참고로 컴공 쪽에서는 직업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책 보면서 직업병 있으시잖아요. 소설 읽으면서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오 이러면서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와요. 얘 데이터셋은 전에 데이터 만들 때 내 필요에 따라서 최소 단위로 해야 된다고 했죠. 이 데이터셋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걸로 보지 말고 그냥 불러온 걸로 볼게요.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얘 데이터셋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거 아닌데? 잘못 불러왔네? 하하하하. 네. 이거라고 쳐요. 네. 이거 보시면은 텍스트 단위가 마침표 단위 아니면 대화 단위죠. 지금 예를 들어서 독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죠. 왜 여기는 소설을 한꺼번에 밀어넣지 않았나요? 왜냐?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 단위가 소설 전체로는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장별로 얘가 독백인지 서술인지를 구분해 줘야 되고, 그쵸? 문장별로 얘의 발화자가 누군지 피발화자가 누군지를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최소 단위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최소 단위로 만드는 방법은 정규식이죠. 이제 정규식을 통해서 최소 단위로 만들기가 크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순간에조차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건 뭐다? 컴퓨터는 얘가 독백인지 아닌지 몰라요. 얘의 발화자가 누군지 몰라요. 얘의 피발화자가 누군지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력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요. 대신에 여기를 보시면 TID의 low가 뭐죠? low가 0이에요. 0이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0이 TID면 요거죠? 요 아이디죠? 아이디별로 이 의미 뭐죠? 문장별로 분해를 한 거죠. 문장별로 넣는데 텍스트 데이터는 1, 2, 3, 4. 네, 여기가 1 맞죠? 아니죠. 여기 처음 시작을 1, 0, 0, 1, 2, 3, 4. 맞죠? 텍스트 데이터 4를 텍스트 데이터로 해가지고 타입을 TID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얘를 분석을 돌리면 이렇게 나오죠. 이 앞에 있는 값이 뭐? 긍부정 값. 이 뒤에 있는 게 실제 문장 값. 맞죠? 이해되시나요? 네. 맞죠? 네. 그러면은 여기 앞에 문장 값이 있고 긍부정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꼭 나와요. 이 문장 안에 수많은 긍부정 단어들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연산하나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알고리즘마다 미묘하게 달라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는 에버리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에버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미들도 될 수 있는데 중간값도 될 수 있는데 중간값 아니면 에버리지 평균 둘 중에 하나. 네. 어쨌든 여기 나오는 긍부정을 다 합쳐가지고 그거를 평균 혹은 중간값, 중위값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긍부정이 쭉 나왔죠. 이거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준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만든 거를 다운받아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운받아 가지고 요 뒤에 있는 거는 다운받아 이렇게 이모션 값을 만들고 TID가 있었죠. 우리가 아까 원래 원본 데이터 테이블이 TID가 있었죠. 그러면은 이 두 테이블을 합칠 수가 있어요. 네. TID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같은 ID 값이잖아요. 여기에서 TID 1번 문장에 각각 여기에 TID가 같죠. 그러면은 얘를 이걸 기준으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컴퓨터에는 같기만 하면 그게 ID의 효능이에요. 그래서 ID로 이렇게 합쳐주는 거예요. 네. 이 문장에 대해서는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PD에서 판다스에서 멀지는 합쳐주는 거죠. 영어로 합쳐준다. 로우 데이터 우리 원래 입력받았던 거 DFSSG는 뭐냐면 우리가 분석하는 나온 값 그 이모션 있는 거 얘 둘을 하는데 on TID라는 키값을 기준으로 합쳐준다. 그리고 how는 left 이게 레프트 조인이라고 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그 왼쪽에 있는 게 로우 데이터죠. 왼쪽에 먼저 나온 게 그 왼쪽에 나온 거에 합쳐주는 거예요. 그냥 합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코드 하나하나를 익히기보다는 요게 가능하다라는 것만 익히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은 원래 앞에 있는 거는 원래 있던 로우 데이터셋에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추가한 긍부정 값이죠. 예.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얘를 저장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일단 여기까지를 실습을 할게요. 제가 50분이 됐거든요. 요거가 끝난 다음에 요거는 아마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세요. 지금 해보고 안 되는 부분만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걸 피벗 테이블에서 분석하는 거를 마지막 30분에 딱 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실습하고 내일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내일은 시작할 때 딥러닝 하고 네, 알겠죠? 네, 일단은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50분 이상해.